형변환. 튜플은 수정 추가, 삭제가 안 된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못 쓰냐? 이렇게 퀘스천을 가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존재한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myTuple이라는 변수에 os 몽쉘이라는 문자열이 들어가 있죠. 지금 속괄호니까 우리 튜플 형태고요. 지금 myList 안에 myTuple을 지금 형변화 시킨 거죠. 우리 이렇게 mystr 그렇죠. int 한 것처럼 요 안에 있는 거를 바꿔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myTuple이라는 게 리스트로 바뀌어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변수 이름도 myList인 거죠. 그렇죠.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형변화가 바뀌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이걸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오늘 저거 우리 깐 김에 여기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타입을 우리가 모르니까 타입을 찍어봐야 되겠죠? 확대를 한번 할까요? 타입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바꾼 걸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서도 프린트에 타입하고 myList 그러면 실행을 해보면 되겠죠? 그리고 myList를 찍어봐야 돼요.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는 형태가 튜플이라고 나오죠. 튜플이다. 그리고 리스트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바뀐 애를 출력을 했더니 걔는 리스트로 바뀌었고요. 최종적으로 초코 파일을 집어 넣어가지고 출력을 했더니 리스트로 바뀌었고 초코 파일가 추가됐죠. 그리고 프린트 결과가 이렇게 지금 대괄호가 있는 걸 보니까 리스트가 맞겠죠. 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콜앱에서 해도 똑같이 작동을 해요. 네, 제가 이 깐 김에 한 번 더 해본 거예요. 사실 이제 툴을 좀 쓰시다 보면 이게 더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같은 거 누르면 힌트를 알려줘요. 이렇게 주사위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수들이거든요. 큐브 모양으로 되어 있는 함수들. 이런 힌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흐름대로 조금 코딩을 하기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서 눌러도 되고. 약간 통합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코딩 테스트 같은 거 하실 때는 이런 환경이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90% 정도 돼요. 여러 참고를 하셔야 되고 기초 미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좋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튜플로 바꿨죠?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뭐가 될까요? 튜플이라는 게 추가 수정 삭제가 안 되니까 리스트로 변환을 하면은 추가 수정 삭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집어넣고자 하는 값을 잠깐 넣은 다음에 다시 튜플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테크니컬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원상태로 바뀌게 되는데 초고 파일가 추가된 튜플이 나오겠죠. 여기서 이걸 출력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소괄호로 되어 있는 튜플로 추가를 하게끔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테크니컬하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조금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그러면 세트형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중복 제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번 시간을 조금 이해를 정확히 하셨으면 리스트를 세트로 바꿨다가 다시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세트로 바뀌면은 중복된 값이 제거가 되니까 초코파이가 하나만 남겠죠. 세트로 바꾸면 OS몽의 초코파이 3개만 남을 거고 걔를 다시 리스트로 바꾸면 원래 리스트에서 중복된 값을 제거하고 원래 로우 데이터 형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세트의 특성 때문에. 근데 이거는 해보시는 게 좀 좋아요. 왜냐면은 세트형의 특징이 순서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복사하면 자꾸 이게 땅수가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타입 한번 확인해보고 여기도 바뀌었으니까 타입 한번 확인해보고 보통 코드에 들어가는 것들은 보통 위에 거예요. 위에 거. 그쵸? 흐름대로 하는 거니까 이변수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여기 코딩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제거가 된 상태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실행하니까 순서가 바뀌었죠. 이거는 콜앱에서 했을 때는 이렇게 안 될 거예요. 이거는 로컬 환경에서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지만 테스트가 됩니다. 실행할 때마다 순서가 바뀌어요, 자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료가 섞이면 안 되는 형태일 경우에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단순히 중복 제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입니다. 실행할 때마다 순서가 바뀐다. 왜냐하면 세트 자료형 거쳤다 왔기 때문에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트 자료형은 여기서 출력을 해야 세트는 중괄호니까 일단 직접 테스트 보죠. 이렇게 중괄호 얘는 리스트니까 대괄호 위에는 그 별수의 타입을 보여주고 있어요. 확인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도 바뀌면 안 되고 중복도 좀 제거를 해야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딕셔너리가 파이썬 3.7 이상 버전부터 순서 보장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중복이 안 되는 이유는 딕셔너리는 키값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자료형은 중복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딕셔너리를 어떻게 사용을 하게 되면 순서 보장이 되면서 중복을 제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냐 딕트에서 프롬키라는 게 있어요. 프롬키라는 메소드가 이름 그대로 키로부터 뭘 뽑아오겠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키로부터 이 함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리턴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제거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항목들을 키값으로 뽑아오는 거죠. OS라는 키가 생겼고 옹셀이라는 키가 생겼고 초코파이라는 키가 생겼어요. 중복이 어차피 허용 안 되니까 그냥 하나만. 근데 지금 밸류들은 다 논이죠. 왜냐하면 애초에 이 로우 데이터는 뭐 키밸류 형태가 아니니까요. 이런 식으로도 뽑아올 수 있다. 근데 내가 원하는 형태는 이 형태는 아니죠. 얘를 이제 한 번 더 가공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그냥 단순히 리스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순서가 보장이 되면서 중복이 제거가 되는 코드가 되는 거죠. 뭐 딱히 테스트 안 해볼게요. 생각보다 파이썬은 굉장히 유용하고 유연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단 3이라는 게 좀 중복이 되어 있고요. 딕트, 프롬키스, 마이리스트 가져왔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1, 여기 논이고 2, 얘도 논이고 3하고 얘도 논이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마이리스트에는 1, 2, 3만 남게 돼. 맞을 것 같고. 딕트 프롬키스를 이용해서 새로운 딕셔너리를 만들 수 있어. 그렇죠? 딕셔너리. 이 딕트가 딕셔너리 말하는 겁니다. 앞에 줄인 거. 그래서 리스트는 딕셔너리의 밸류만 뽑아서 밸류가 아니죠. 키죠, 키. 중요한 거는 순서는 보장하면서 중복값을 제거하는 코드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이제 이 품문이 나오는데 우리가 기초로 단단히 해야 돼서 문제 좀 풀고 가. 8진수, 16진수가 나오는데요. 8진수 여기 있는 건 옥타를 얘기한 거고요. 소문자 5예요. 여기는 X가 나옵니다. 헥사. 그래서 안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얘는 8진수를 표현한 거구나. 얘는 16진수라고 표현하고 있는구나. 생각보다 16진수는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8진수 잘 안 보이고 여기 보면 이렇게 헥사가 나오고 8진수 옥탈이 나온다. 실제 기술법은 뭐 단순해요. 그냥 해당 자릿수에서 8의 제곱 여기는 한 자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6진수 16의 제곱. 이거는 문제를 풀어볼 거니까요. 그렇죠. 약간 진부한 내용이어서 저거는. 그 다음에 문자열 포맷이라는 게 존재해요. 저는 PT 자료에 없는 건데 이번에 시연하신 분들은 이런 거 되게 익숙할 거예요. 출력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됩니다. 앞에 꺽쇠 3개는 파이썬 실행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 exit 이렇게 하면은 빠져나오게 됩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이게 종종 나오거든요. 여기서 파이썬만 치면은 이렇게 꺽쇠 3개로 바뀌어요. 여기서 내가 코드를 치기는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기서 막 프린트 막 A 하고 그쵸? 여기 A 선언돼야 되고 A10 넣고 파이썬 A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프린트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도스 같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기는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툴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이 모드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툴을 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요거는 굉장히 로우하게 테스트를 하는 부분. 그래서 이렇게 %S 쓰고 뒤에 %3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요 뒤에 있는 얘를 표현하는 거예요. %S는 스트링 얘기하는 스트링.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문자 한 개는 캐릭터, B는 인티저, 데시멀 얘기하는 겁니다. F는 부동소점. 그 다음에 OX는 지금 방금 다뤘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역슬래시 같이 퍼센트 문자 그 자체. 이렇게도 출력을 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 방법 파이썬에서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어렵게. 근데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요거. 조인 함수. 합치는 게 되겠죠, 합치는 거. 이제 지금 보면, 요렇게 쉼표를 넣고, 조인, ABCD랑 문자를 조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뉘어서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으면, 리스트를 문자로 바꿔주는 기법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뭐 점으로 넣으면 이렇게 점으로 구분이 될 거고요. 그냥 공백으로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띄어쓰기로 구분이 될 거예요.
이 함수는 직접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 기호로 구분을 해서 문자열로 바꿔라가 되는 겁니다. 문자열. 문자열만 기억하시면 돼요. 문자열. 그 다음에 스트립 중에서도 이렇게 레프트 스트립이 있고요. 라이트 스트립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공백을 지우는 거.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왼쪽 공백을 지웠으니까 왼쪽 공백이 날라갔죠. R 스트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공백을 지우는, 오른쪽 공백이 날라가고 이렇게 왼쪽 공백만 남아있는. 그냥 일반 스트립은 양쪽 공백을 다 지워주는 거였고요. 생각보다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양쪽 지우는 거, 스플릿 리플레이스먼트 가로수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를 풀어보세요. 주피터로 하셔도 되고 지금 말씀드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셔도 됩니다. 이걸로 하셔도 되고 문제마다 이렇게 파일을 만드시는 것도 좋고요. 가끔 보면 이제 막 여기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막 한 파일에 하시는 분이 있어요. 상관은 없긴 한데 걔는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GPT를 쓰지 않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과목별 점수가 있는데 3개죠? 그러니까 3개니까 뭐 아무거나 변수를 할당해서 A, B, C로 할당해도 되고 나는 조금 그러면 쓰면 되죠. 뭐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 할당한 다음에 그냥 다 넣어서 나누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A, B, C를 더해서 새로운 변수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나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알고리즘적으로는 한 번의 작업을 더 해야 되니까 효율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원하는 걸로. 그리고 극한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이런 시각을 왜 갖냐면 내가 나사로 보내는 로봇을 개발하는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얘는 메모리가 극한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장비에 모든 기능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메모리를 신경 써서 코드를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에요. 한 줄로 인해서 그렇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의 리소스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렇게 평균 점수만 구하는 문제라면 이렇게 코드를 구현하시는 게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를. 변수를 3개나 쓰고 여기는 합계를 저장한 변수가 되겠죠. 출력해보면 이렇게 210이 나오겠죠. 210. 그다음 나누기를 하면은 플롯 형태로 바뀐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간단한 거죠. 근데 뭐 이거를 변수로 새로 만들었다 틀린 거 아닙니다. 그냥 이제 알고리즘적인 거 하나 추가를 시켜 드린 거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코딩 테스트 하는 분들이 지겹도록 보는 어떤 유형이에요. 홀짝 구분하는 거. 2로 나눠서 1로 떨어지면 짝수인 거죠. 2로 나눠서 1로 떨어지면 홀수인 거고. 나누기 기호 퍼센트. 여기는 이제 밑에를 그냥 구현해놨는데 요거 아직 if는 우리가 안 배웠죠.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해 놔시면 되는 거예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 b가 1이면 짝수로 구분하면 되는 거고 b가 0이면 b가 1이거나 근데 0이 아니면 이렇게 표현해놨죠. 홀수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인덱싱 관련된 문제죠. 인덱싱. 이렇게 우리 문자열로 집어넣으면 될 거고요. 여기서부터 0, 뭐 이렇게 가겠죠? 0, 1, 2, 3, 4, 5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앞자리가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7번부터 가운데 건 빼야 되죠. 얘는 대쉬 기호니까 6번일 거고 7번부터 끝까지 하면 뒷자리일 거고요. 7번으로 이제 남녀를 구분할 수 있겠죠. 00년생 이상부터는 3, 4번으로 구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코드는 굉장히 많이 쓰겠죠.
그다음에 4번. 지금 요 문제죠? 7번이 남녀를 구분하는 어떤 번호였으니까 인덱싱 7번을 해서 뽑아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리플레이스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A에 이 문자 그대로 넣어놓고 replace A to B 콜론을 샵으로 바꿔라.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뀐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541을 5431로 바꿔보자. 솔트랑 리버스를 쓰라고 했습니다. A에 이제 솔트라서 출력을 해보면 13542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리될 거예요. 1, 2, 3, 4, 5가 될 거고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 A를 또 뒤집었어요. 그러면 5431로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요 문제일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코드인데, 리스트죠, 리스트. 얘가 일단 인덱스로 보면 0, 1, 2, 3번일 거고, 타입을 찍어보면은 리스트라고 나오겠죠. 여기 보면 지금 스페이스 바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어떤 형태든 얘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코드가 조인이라고 했고, 구분을 뭘로 하냐? 뭘로 합치냐? 스페이스바로 합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출력하니까 이렇게 문장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스트링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 원하는 기호로 구분하시면 돼요. 점. 콜론으로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점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두 번 뜨게 되면 두 번 뜨겠죠.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느 책에 있는 모든 스트링을 긁어왔어요. 리스트로 받았는데 걔를 나중에 정렬을 하고 싶어요. 스트링을 뽑아서.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테크니컬하게 쓰면 되겠죠. 굉장히 유용한 함수예요. 조인 함수가 될 거고 8번. 8번은 뭐 이게 사실 투풀, 그러니까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A는 일단 투풀이에요. 투풀이고 지금 이렇게 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파이썬에서는 이거는 정수예요. 정수.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그러면은 인트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어도 여기 숫자 4라는 의미입니다. 숫자 4. 그렇죠. 근데 콜론을 딱 찍어 놨으니까 숫자 4가 들어있는 튜플이 되는 거예요. 튜플이 지금 더하기를 하니까 더해졌죠. 네. 4가 이렇게 뒤로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튜플이 수정추가 삭제가 안 된다는 내용만 배웠는데, 그렇죠? 튜플 더하기는 다루지 않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돼 있는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로 가게 되면 이 차원을 나타내는 게 되거든요. 이렇게 표시하는 건 1차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 지금 이렇게 만들면 A는 딕셔너리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A라는 변수는 딕셔너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A에다가 이제 빈 딕셔너리에다가 내가 만들어주는 거죠. 대괄호 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임이 키인 거죠. 키 밸류, 키 밸류가 되는데 여기서 에러가 여기서 뜨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해석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콜앱에서 해보죠.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되겠죠? 중간에 섞어서. 여기는 키밸류니까 지금 키밸류 첫 번째 라인이 잘 실행된 거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 거 이미 얘는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키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짓진 않겠죠, 약간 튜플도 아니고, 네, 이상한, 튜플인데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튜플이 키가 돼버렸어요, 키. 그리고 이렇게 됐고. 세 번, 여기까지 이제 실행이 된 거고요. 세 번째 라인은 뭐 대괄호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unhashable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리스트는 해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갤 수 없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에러가 나니까 밑에 라인이 실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지적 처리해 주시고, 그럼 세 번째 건 어떻게 되냐면, 정수가 키가 돼버렸어. 딕셔너리가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오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수가 키가 된 거죠. 얘는 문자열이죠. 이 상태로 보면 이건 자료형이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문자. 얘도 네임이라는 문자. 얘가 키가 됐고 우변에 있는 것들은 다 밸류로 들어갔다. 이런 식의 문법은 리스트가 아닌 거기 때문에 허용을 안 해주는 거고요. 그 차이가 있는 문제. 그 다음에 10번. 앞에 있는 세 개 기호는 우리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렇게 기호가 나옵니다. 프롬프트를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이후부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죠? 여기서 치면은 이렇게 세 칸으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빼서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A라는 딕셔너리에 A, B, C가 들어있고 A, B, C가 키값이죠. 값 넣어주고 이 딕셔너리에서 팝이라는 거를 잠깐 다뤘었어요. 팝 B B를 빼라가 되죠. 그럼 이제 키밸류니까 B를 빼게 되면 얘도 같이 날아가죠. 걔를 뽑아서 리절트에 담았습니다. 그렇죠? 실행 결과를 보죠. 그러니까 밸류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리절트에는 지금 이 B에 밸류만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A는 팝으로 B라는 걸 빼버렸으니까 AC만 남은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딕셔너리의 특성을 말하는 문제고요. 11번 A는 리스트인데 뭐 중복값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1, 2, 3 중복값이 좀 있고 세트형으로 바꿔주면은 중복값이 제거가 되니까 이 라인에서는 1, 2, 3, 4, 5 하나씩밖에 안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걔를 다시 리스트로 형변을 해주면 리스트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괄호랑 대괄호 차이 이렇게 중복 값을 제거하는 기법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2번은 이렇게 이런 코드인데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거는 우변, 좌변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B도 1, 2, 3이고 A도 1, 2, 3인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근데 A1번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인덱싱이니까.
얘를 4로 바꿨대요. 그러면 143이 나오겠죠? 143. 여기 두 번 일부러 찍었는데, 이거 지금 B를 찍었을 때도 똑같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B에 일단 1, 2, 3이 들어가 있고, A가 B라는 거예요. B를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A 1번에만 바꿨잖아요. 그러면, 그쵸? A 1번. 얘를 바꿨다는 거잖아요. 얘를. 그럼 이제 B도 따라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A랑 B랑 같은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좀 파이썬에서는 조금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컴퓨터 메모리에 우리 램이 있잖아요. 램에 어떤 우리가 지금 비주얼스 코드라는 거를 다루고 있으니까 비주얼스 코드라는 메모리 이렇게 할당을 해줘요. 이만큼. 요거는 뭐 카카오톡 PC 버전이라고 생각하고 요건 웹브라우저 이렇게 얘가 메모리를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안에서 난 A라는 변수를 만든 거 이렇게. 거기에다가 지금 1, 2, 3이라는 변수를 넣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A랑 B랑 같다고 했잖아요. 얘 입장에서는 얘도 A고 얘도 B인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A1번을 인덱싱에서 바꿨잖아요. 인덱싱은 얘가 어디 조회하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4로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을 1, 4, 3, 여기를 4로 바꿨으니까 A랑 B는 똑같은 공간을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출력해도 똑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네, 너무 조금 프로그래밍적인 관점이어서 나중에 몇 개가 나올 텐데 그때 조금 심층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똑같다. A랑 B랑 지금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 이유는 어떤 메모리의 공간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다르게 한다면 결과가 바뀌겠죠. 이걸 이렇게 안 하고 별도로 만들어주면 그렇죠. 얘는 안 바뀌었죠.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예요. 얘는 아예 독립적인 거. 그러니까 메모리 공간에서 A랑 B를 따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렇죠? 아까처럼 같은 라인에 써버리게 되면 한 공간을 쉐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조금 프로그래밍적인 거서 지나가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2장은 이렇고요. 2장은 자료형하고 변수랑 리스트, 튜플, 세트, 딕셔너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if문으로 가볼게요. 사실 프로그래밍은 if의 연속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금은 주석 처리하는 게 되는 거죠? if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약 뭐뭐라면, 그렇죠? 만약 뭐뭐라면 오른쪽 흐름도는 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볼게요. 조금 코드를 복사를 해볼게요. 어디 있었죠? 이런 코드가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today라는 변수에는 일요일이라는 문자열을 넣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 우리가 자연어 그대로 읽으면 만약 today가 일요일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맞죠? today가 일요일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일요일이 일요일 같죠? 만족을 한단 말이에요. 만족을 하게 되면 지금 보면 들여쓰기 된 대로 들어가요. 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실행이 되고 나서
파이썬 인터프리터는 어떻게 해요? 끝나면 다음 라인으로 오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두 줄이 나와야 되겠죠. 게임 한판 공부 시작. 그래서 이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면 여기가 들여서기가 적용이 된다. 근데 지금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점점 두 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는 스페이스바 두 칸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후에 나오겠지만 설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두 개라고. 근데 사실 프로그래밍적으로는 네 칸이거든요. 탭 스페이스바 네 번이잖아요. 만약에 여기서는 투데이가 뭐 일요일이다 하고 콜론 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요. 근데 보면 네 칸이죠, 네 칸. 콜앱에서 별도로 저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 맞아요. 네 칸이 맞는 거예요, 네 칸이. 그러면 이제 이 품문에 해당되는 애들은 이 레벨에 맞게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족을 하면 실행하는 겁니다. 만족을 하면. 만족을 안 하면 밑으로 안 들어가요. 열로 가죠. 이렇게 레벨 구조로 지니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콜앱에서는 설정을 해놔서 그렇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옆으로 너무 코드가 길어지면은 지저분해서 설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만약에 화요일이라고 하면 어떡할까, 화요일. 그러면 만족 안 하잖아요? 이 문장이. 그렇죠. 인터프리터가 오다가 만족 안 해요. 만족 안 하면은 여기로 들어가지 않아요. 만족 안 하니까 그냥 여기로 다음 라인에 넘어옵니다. 실행해보면 공부 시작이라는 한 줄만 출력이 될 거예요. 가보면 그렇죠.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돼서 보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설정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행번호 표시. 사실 이걸 해놓는 게 좋거든요. 왜냐면 몇 라인 에러갈지 찾기가 쉬워서. 이거 안 해놓으면 저걸 안 보이는데 해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투데이는 어쨌든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이 아니니까 안 들어가요, 여기. 다시 그러니까 라인으로 오는 거죠. 얘 출력하고 끝. 아무것도 없으니까 코드가. 이렇게 구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else라는 게 있네요, else. 그러면은 일단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만족했죠? 들어가요. 이제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다음 라인으로 왔잖아요. if와 else는 서로 상응이에요, 상응. 얘가 만족하면 얘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if문이 만족을 했기 때문에 원래 여기로 가야 되지만 여기로 안 가고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가죠. 여기에는 프린트문은 얘 소속이에요, 얘 소속. 왜냐면 얘 밑에 있잖아요. 콜론 잘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일 경우에는 게임 한 판 출력이 되고 공부 시작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것도. 여기에 일사 쓰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일요일이었으니까 다시 바꿔주고 얘만 나오는 거죠, 얘만. 화요일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얘만 나오겠죠? 왜냐면 내려오다가 만족 안 하잖아요. 일단 if문을 만족 안 하게 되면 서로 상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로 가요.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게. 그러면 이렇게 한 줄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있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여기 옆에 이렇게 제가 줄이 그어져 있는 것도 여기 도구가 있어요. 이것도 편집기에 있는데 아까 설명 안 드렸나? 요걸 거예요. 들여쓰기 가이드 표시. 그래서 같은 레벨에 있어야 된다.
아, 요거 더 해야 되겠네. 폰 5분만 있었네.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있죠? 그럼 요거 출력하면 어떻게 되나요? 폰 5분만 공부 시작이 되겠죠? 네. 화요일이기 때문에 if 만족 안 하죠? 안 들어가고, 만족 안 하니까 바로 여기 날라오죠. 얘는 무조건 실행이죠. 왜냐면 여기 만족 안 했으니까. 서로 상응한다고 했으니까요. 얘 찍고, 다음 라인은 오는 거예요. 처음. 그러니까 폰 5분만 공부 시작. 두 줄이 출력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S는 그렇지 않다면이잖아요. 서로 상응한다. if문이 만족 안 하면 else 문으로 들어간다. 이거 한번 볼까요? 문제. 실행 결과를 올바른 것은 today가 2래요. 2. 여기 2 들어가 있는 거죠. 인터프리터 할 때 오다가 만족하죠? 4보다 작으니까 2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실행이 되겠죠. 일단 실행하고 얘는 일단 아니고 얘도 아니고 1, 3문 중에 하나고 만족을 했으니까 if문이 만족했으니까 else문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인터프리터가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오죠. 여기로. 실행할 거. 정답은 1번입니다. 요 레벨만 잘 보시면 돼요. 레벨. 1번. 근데 이것만으로는 우리 논리를 다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제 선택지를 줄 수가 있어요. elif. 얘는 else if로 합쳐놓은 거죠. else if. elif라는 걸 쓰는데요. 얘는 중간에 밖에 못 와요. 논리로. 만약 뭐뭐라면, 그 얘네는 뭐가 되냐면, 이거라면,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얘도 다 통과를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얘랑 상응을 하는 거죠. 얘는 그냥 선택지. 만약 뭐뭐라면, 이거라면 조건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기도 해당이 안 되면 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코드고. 이렇게 됐네요. 그러면 일단 오늘이 일요일이가 됐고, 위에 지금 변수가 없죠, 일단. 없는데, 이걸 조금 가져가서 해줍시다. 이것도 복사할 때 바로 반영되는 게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귀찮아가지고 약간 그냥 노가다를 하는데, 찾아보시면 좋은 게 있을 겁니다. 이게 맞죠? 네. 위에 이제 뭐 today가 뭔지가 일단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부터 했죠. 첫 번째 거는 했으니까 필요가 없겠죠. 그냥 토요일로 할게, 토요일. 그러면은 얘가 얘는 해당 안 되죠. 근데 elif 학교에 있으면 바로 else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밑으로 와요, 밑으로. 여기로 오겠죠. elif 갔는데 elif도 만족 안 하죠. 그렇죠. 토요일이니까 지금 today가. 토요일 만족하죠. 잠깐 죄송합니다.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여기 들어오죠. 얘 실행을 하고 어디로 가나요? 인터프리터 그 다음에 else문으로 가나요? 선택지를 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끝난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출력 결과는 폰 5분만 공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없는 거랄까 화요일이라고 하면 물 한 잔 공부 시작이 되겠죠. 만족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 여기다가 여러 개 넣으면 여러 개. 화요일이면 수요일이면 사랑해요.
인터프리터는 에리프가 있으면 다 통과는 해요, 통과는. 왜냐면 기본적으로 좌우 위에서 아래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있기 때문에 밑으로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얘도 만족 안 하고, 만족 안 하고, 만족 안 하고.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한 하나도 없으니까 물 한 잔 공부 시작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수요일로 바꿔놓게 되면 가족 사랑의 날 공부 시작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어느 선택지를 넣어주는 코드다. elif는 if와 else 사이 중간에 와야 된다. 그러니까 논리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논리로. 굉장히 많은 조건 다수가 있죠. 이거는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이 정도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본인이 어떻게 표현하고자 하는 논리가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elif는 선택지다, 선택지. 하나가 만족을 하게 되면, 그쵸. 만족을 하게 되면, 그냥 이 밑으로 오는 거예요. else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조건들을 나열하면 노는 거잖아요. elif가 없다고 하면, 이 조건 만족 안 했을 때 그냥 얘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 하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넣는 거다 보니까 만족을 하게 되면 실행이 되고 else문 밖에 있는 문장으로 가서 실행이 되게끔 될 거예요. 문제를 다시 보죠. 실행 결과를 알맞은 것은 그러니까 템프가 40이래요. 40일 거고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일단 얘는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인터프레터가 어디로 가나요? 열로 가요, 열로. 그러니까 고열합니다 하고 끝난 거죠. 밑에는 실행이 안 되죠. if문에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얘 밑에는 실행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건 중에 하나를 걸리게 만들려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if 중첩이 있는데 이거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실전 예를 들어버리면 내 if문을 처리를 하고 싶어요. 내가 뭐 CCTV 관제할 담당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겠죠. CCTV 101번부터 100대가 있다고 쳐요. 200, 300번까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CCTV가 뭐 이렇게 101번이다. 101번을 할 때, 여기에 뭐 둔산동이 어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101번부터 300번까지 구현해놓으면 되는 거죠. elif로. 그렇죠. 이런 처리를 할 수 있을 거고. CCTV 번호 같은 경우는 연산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스트링으로 처리할지 정수 처리할지 이런 걸 고민을 할 수도 있고. 프로그래밍이 다 이런 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와닿기가 쉽겠죠. 그래서 뭐 둔산동이 CCTV다. 그러면 여기는 프린트 어디 뭐 내거리 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밑에다가 기능 같은 거 넣는 거죠. 101번이면 뭐 유저 누구한테 어떤 알람을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구현이 되는 겁니다. 약간 if문이 연속이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가 좀 있었다. 하고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if 중첩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중 if라고도 부를 수 있긴 하지만 어느 조건 안에 조건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법 자체가 레벨 구조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레벨 구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조건 2는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 있는 거죠. 만족해서 일단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 안에 또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헷갈리니까 바로 코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좀 복사할게요. 그냥 파울이면
이건 실제로 그 축구 게임에서 어떤 옐로 카드나 레드 카드를 누적시키는 로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위에서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옐로 카드가 0이래요. 0. 그러니까 우리 현실 세계를 표현하게 되면 옐로 카드가 현재 없다는 거죠. 어떤 선수가 있다고 하면 내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파울이라는 거에 폴스래요. 파울을 안 했다는 게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여기가 실행이 될까요? 만약 파울이라면 이 얘기는 얘가 true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얘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지만 간결한 게 좋으니까요. 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일단 false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지 않겠죠. 애초에. 그렇죠. 바로 얘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렇죠. 주의 딱 나오는. 그러면 이제 파울을 좀 true로 해보죠. 어떤 선수가 파울을 딱 했어요. 이 선수에 대한 어떤 기록일 거죠. 원래 옐로 카드가 없는 선수인데 지금 파울 행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일단 이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겠죠. 만족하니까 들어가게 되고 옐로 카드라는 변수에다가 플러스는 1이래요. 누적이 된 거죠. 누적.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if은 여기 첫 번째는 if는 끝난 거고. 그러면은 이 레벨 따라서 그 다음 라인에 이 여기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옐로 카드가 두 개가 아니죠. 지금 현재 한 개잖아요. 그렇죠? 이 if는 만족 안 하니까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오게 되겠죠. 그러면 휴 조심해야지. 나오겠죠. 그러면 끝났고 이 S는 얘랑 상응하는 거죠. 이 레벨에 있는 거랑. 얘가 이미 만족을 한 상태잖아요. 지금. 얘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다 여기로 오겠죠. 그러면 옐로 카드가 지금 true가 발생하게 되면 옐로 카드가 1이 되고 휴 조심해야지가 출력이 되는 게 맞겠죠. 지금 옐로 카드 찍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또 궁금해. 옐로 카드 한번 찍어보는 거죠. 옐로 카드 1, 한 장.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한 장 있잖아요, 저. 한 장 있는 상태에서 파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옐로 카드 1이고 파울을 했어요. 그렇죠? 그럼 파울을 들어갈 거고 현재 옐로 카드가 한 장이잖아요. 누적이 되니까 두 장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는 옐로 카드는 2예요. 어쨌든 다음 라인으로 가고 옐로 카드가 두 장이 됐죠. 얘 만족하는 거죠. 그러면 퇴장이에요, 퇴장. 퇴장되고 밑에는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왜냐하면 얘는 얘랑 상응하는 거니까요. 얘도 당연히 얘는 실행 안 할 거고. 그렇죠. if가 바깥에 있는 if 만족했으니까 얘도 실행 안 할 거고. 그러면 퇴장하고 끝나게 되겠죠. 인터프리터는 여기로 올 겁니다. 퇴장인 거죠. 이것도 궁금하면 여기에다가 찍어보면 되겠죠. 찍어볼 필요도 없죠. 이게 만족하니까 얘가 실행이 되는 거니까요. 이중 if는 이런 개념인 거죠. 원래 어느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조건을 처리할 때 이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들여쓰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다음 실행 결과를 오르시오. 위에서부터 35래요. 35. 일단 만족했죠. 만족했으니까 게임 많이 했네. 출력을 딱 하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다 맞네요. 그 다음 인터프리터는 어디로 오나요? 정확히 여기로 오는 겁니다. 여기. 왜냐면 레벨 구조니까. 지금 만족하나요? 안 하죠. 35인데. 안 하니까 어디로 가요? 원래 여기에 S로 가지잖아요. 얘의 레벨에 맞는 S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끝난 거죠. 얘 만족했고 if에 상응하는 else가 없기 때문에 인터프리터는 그냥 여기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레벨 잘 보셔야 돼요. 레벨. 이 if의 else인 거고요. 이 if의 else는 지금 구현을 안 해놓은 거죠. 근데 구현을 안 해도 논리에 어긋나는 게 하나 없기 때문에 정상 실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orm이 나오네요. form은. for 자체가 우리 전치사로 쓰면은 뭐뭐하는 동안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8벌뜨기에 여러 번을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10번 쓰면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네. 굉장히 성실한 사람. 1000번 쓰라고 쓸까요? 붙여넣기 1000번. 굉장히 비효율적이네요. 그래서 form은 제 앞에 옵니다. 안에 변수인데 이 변수는 임시 변수예요. 임시 변수. 임시 변수.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선언을 안 해놔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반복, 범위 또는 대상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일단 얘도 콜론이 있기 때문에 레벨 구조로 따른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구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좀 한번 써보죠 우리. x main 10 x1 8 그러면 이렇게 10번이 출력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인지라는 것 자체가 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범위. 10번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10번 동안 x를 임시 변수로 받아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10번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번. 10번 다 끝나면은 이 x가 더 이상 돌 게 없으니까 여기로 오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뭔가 어설프죠. 그러니까 몇 번을 떴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몇 번을 떴는지.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했던 F스트릭 노법을 써주고, 그렇죠. F스트릭 노법 써가지고 대괄호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레인지 함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인자가 지금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를 우리가 인자라고 하거든요. 함수 안에 있는 인자. 저는 인자라고 부를게요. 인자. 보통 그러면 이거는 주피터도 똑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힌트가 뜹니다. 지금 뭐 스탑, 뭐 서포트 인덱스 이렇게 나오고 레인지에 스탑이라는 게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는 스탑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몇 번까지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근데 밑에 보면은 뭔가 스타트, 스탑, 스텝이랑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인자를 3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뜨는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눌러서 나오는 이 힌트들은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구글에서 파이썬에서 파이썬 공식 문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트워크 환경이니까 굉장히 느려요. 만약에 이거 똑같은 코드를 주피터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바로 반응합니다. 바로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개발 팁이겠죠. 내가 막 인자가 더 생각 안 날 수가 있잖아요. 뭐더라 그러면은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렇게 변수들이 나오고요. 변수는 함수. 컨트롤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내가 여기에 뭘 써야 되는 힌트가 나옵니다. 요거는 다른 툴들도 거의 동일합니다. 어쨌든 지금 스탑이라는 게 있으니까 10번이라는 거잖아. 얘는 0부터 9까지 의미해요. 하나만 쓰면 스탑이니까 우리 인덱스랑 똑같은 거죠. 그럼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0부터 9까지 도는 거죠. 얘가 변수니까 매번 찍을 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0, 1, 2, 3, 4, 5, 6, 7, 8, 9. 10번은 맞고 0번부터 9번까지를 의미한다. 실제로 10번이 반복되면서 임시 변수는 그때그때마다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첫 번째 출력할 때 0번이었고 두 번째 출력할 때는 1번이었고 그거를 보여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도 많이 쓰겠죠. 몇 번 반복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레인지라는 거는
이렇게 2만을 의미한다. 여기 임시변수니까 이 이름은 마음대로 쓰셔도 돼요. 마음대로. 근데 보통은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를 줄여가지고 조금 쓰는 관용적인 습관이 좀 있습니다. IJ라는 거는 보통 시연하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제 보통 우리 행렬 의미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IDX, 인덱스 얘기하는 거고요. 벨은 밸류 얘기하는 거고, 넘은 숫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관용적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보니까 1, 2번에 들어갈 키워드로 올바른 것은 지금 뭐 이거죠 이거? 포인. 이거는 많이 쓰다 보면 그냥 외워집니다. 아니죠. 포인. 레인지. 닌자가 하나일 때 스탑이었어요. 두 개일 때는 스타트, 스탑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0번부터 나는 시작을 하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나는 죽었다 해야 돼. 1번부터 시작을 하고 싶어. 1번을 쓰면 되는 거죠, 1번. 1번. 1, 10 하면 1부터 9까지인 거예요.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건 미만을 의미합니다. 1부터 10까지. 실제로는 9번이 도는 거겠죠. 9번 반복. 그 다음에 3개가 있습니다. 3개. 네, 스텝. 1, 10 하고 내가 2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1, 3, 5, 7, 9 이렇게 도는 거죠. 홀수대로. 근데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게 됩니다.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스타트, 스탑, 스텝을 의미합니다. 얘가 0번이고 얘가 10이고 2로 하면 0번부터니까 2, 4, 6, 8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10은 미만이잖아요. 10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스텝, 3의 배수로 하려면 3으로 하면 되고요. 지금 얘가 나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1, 3, 5, 7, 9가 나오겠죠? 2로 하게 되면 2, 4, 6, 8이 나올 거고. 3으로 하게 되면 3, 6, 9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F스트링 문법도 좀 쓰고 뭘 했습니다. 그래서 뭘 넣어야 될지 출력 결과를 보고 역으로 찾는 문제. 첫 번째 줄이 1번부터래요. 1번부터. 그럼 다 1이겠죠, 일단. 1은 다 1이네요. (1번부터) 몇 번까지 모아줘. 여기 이제 보니까 30번이라는 게 나왔어. 근데 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스탑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10씩 늘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30번까지 나왔다는 거는 31번의 미만이 30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스타트, 스탑, 스텝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다. 여기가 반복 범위 또 대상이라고 밖에 어렵게 나왔는데요. 사실 저기가 우리가 다 반복을 할 수 있잖아요. 리스트도 반복을 할 수 있고, 튜플도 딕셔너리도. 그래서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마이리스트라는 게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X는 첫 번째 1, 두 번째 2, 3이 되겠죠. 요거는 구현해보면 됩니다. 1, 2, 3 넣고 하고 링크 아마 1, 2, 3 세 줄 나오겠죠? 이렇게 1, 2, 3
뭐 투플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로 1, 2, 3. 그 다음에 우리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밸류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함수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뒤에부터 보면 person values라는 함수를 동작시키게 되면 이렇게 3개 뽑아올 거잖아요. 4개. 값만. 그렇죠? 얘네를 V라는 임시변수 받아 찍을 거니까 나귀옴 7, 120, 23 이렇게 찍히겠죠. 만약 여기를 키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키스라고 하면 이름, 나이, 키, 몸무게가 찍힐 거고요. 만약에 여기를 아이템스라고 하게 되면 다 찍히겠죠. 이거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요걸 되게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여기. 여기에 띄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저는 막 이렇게 뭐가 나오는데 이게 뭐 프로 버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전 GPU 때문에 프로 버전을 쓰는데 요즘에 이게 발전돼가지고 그냥 코드가 나오더라고요. 내가 뭘 할지 마치 아는 것처럼 네, 약간 지금 약간 무서웠는데 네. 뭐 어떻게 알지? 좀 신기하네. 제가 설명드린 거를 마치 인식한 것처럼 나왔어요. 두 개를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아이템스를 하게 되면 2개가 나오잖아요. 그냥 키밸류가. 이것도 지저분하니까 뭔가 곱하기 처리를 좀 해주고 구분을 좀 하는 게 좋으니까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하나로 받으면 마지막 거는 형태가 좀 다르겠죠. 지금 보면은 투플로 돼 있죠. 왜냐면 묶여 있어요. 얘네 지금 2개. 애초에 여기서 풀어버리면은 따로따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더 자주 쓰는 기법이에요. 왜냐면은 키밸류로 나눠서 활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로 받게 되면 하나 굉장히 똑똑하죠.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열이면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 APPLE가 한두씩 나오겠죠? 애플이면 APPLE 이렇게 실행 결과가 다른 하나는 예, 가능하죠.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1, 2, 3. 얘도 똑같을 거고. 얘도 똑같을 거고. 그렇죠? 얘는 지금 정수 1, 2, 3입니다. 정수 1, 2, 3은 반복 가능한 대상이 아니죠. 123이라는 거는 어떻게 반복이 가능한, 무법적으로 안 맞는 거죠, 이건. 그렇기 때문에 반복 대상을 쓸 수가 없다. 이걸 반복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까 썼던 레인지라는 걸 써야지, 레인지. 그렇죠? 레인지라는 걸 써야지만 1, 2, 3이라는 정수가 반복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자체로는 반복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또 자료형이니까 리스트, 튜플, 문자열 각각 반복을 할 수가 있죠. while이 나오네. while도 전치사로 원만한 동안이죠. 그렇죠. 얘도 원만한 동안이고 뽀문이랑 똑같은데 그럼 얘를 왜 굳이 나눠서 쓰냐? 얘는 정해진 만큼
약간 딱 정해진 어떤 개수가 예상이 되고 그럴 때 while이라는 거는 약간 무한 루프의 느낌이 있어요. 그냥 모르겠고 그냥 계속 해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적으로는 얘가 나아요.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를 내가 알고 있을 때 변수 세상 나 변수 3개만 반복할 거야. 2개만 반복할 거야. 얘는 그냥 몰라. 그냥 일단 반복해. 이런 느낌이라서 변수의 세상을 알고 있을 때는 여기에 더 훌륭한 코드입니다. 근데 뭐 틀린 건 아니고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공항에서 카운터, 수속 카운터에 코드를 만들고 있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시스템이에요. 최대 무게 25 정해놓는 거죠. 변수. 현재 캐리어의 무게 0. 각 짐의 무게가 3. kg라고 얘기를 하면 안에 while 아까 지금 뭐뭐하는 동안이라고 했잖아요. 무한의 느낌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웨이트랑 아이템을 더한 게 맥스보다 작을 때, 그쵸? 작을 때 안에 있는 거를 계속 수행을 하는 거죠. 계속 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언제 끝나나요? 이 조건이 이탈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20 잡고 나갔다니까 6부터는 끝나야 되겠죠. 26이 되면 여기로 오게 되겠죠. 여기로. 26이 되면은 프린트 총 무게는 웨이트래요. 그때 웨이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값이 될 거예요. 요거는 나온 김에 디버깅까지 해보죠. 뒤에가 있는 거죠. 네. 지금 설명해 드린 게 디버깅은 콜앱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해야 되고 일단 디버깅 같이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깅이라는 거는 이제 버그를 잡는다는 의미예요. 버그. 제일 처음에 할 거. 왜냐하면 반복문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는 게 좋거든요. 디버깅을 하는 게 굉장히 이해가 쉽습니다.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빨간 점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일단 얘를 눌러요. 그렇죠? 빨간 점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여기 누르지 마시고 여기 옆에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있어요. 파일 디버그라는 게 있습니다. 눌러버리면 뭐가 이렇게 막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 뭐가 뜨고요. 여기 싫은 거 내릴게요. 다른 거 딱 던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를 해보면 단위 실행이라는 게 있고요. 단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단위 실행이라는 거는 그냥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로직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단축키 F10이라고 나오죠. 눌러버리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보여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보면 이렇게 벌레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이게 디버그 모드인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벌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 정보. 지금은 약간 똑같이 나오네요. 어쨌든 그걸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또 할게요. F11로 넘기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내가 이 라인에 있을 때 변수에 뭐가 들어있는지 나와요. 왼쪽에. 그 현재 웨이트라는 이 라인이 지났으니까 맥스라는 변수에 25가 들어있다고 왼쪽에 표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라인 통과했으니까 웨이트라는 게 0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라인 세 줄 위에 세 줄이 끝났으니까 각각 변수의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왼쪽에. 첫 번째 라인이 종료가 되면 첫 번째 웨이트에 아이템을 누적하는데요. 현재 웨이트는 지금 0이죠? 0이 아이템 누적한대요. 3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뀐 거 보실 수 있죠? 3. 그 다음에 출력됐죠?
짐을 추가합니다 하고 6, 9, 10, 12, 15 이거 계속 지금 30 늘어나는 거잖아요. 24 이제 24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왔죠. 포문을 와일문을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그렇죠. 화살표 뒤에 차이점이 뭐예요? 어떤가요? 그 단계 정보하고 그걸 지금 보여드릴 건데, 이 예제랑은 좀 맞지가 않는데, 다른 거, 지금 이거는 와일문이라서 좀 그렇고, 잠깐만요. 예제를 좀 찾아볼게요. 적합한 예제가 있을까요? 이건 함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함수가 없으니까, 함수는 좀 나중에 나오거든요, 내용이. 일단 내용을 설명드리면, 단계 정보는 함수 안까지 들어가요. 얘는. 함수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더 많이 쓸 거예요, 보통. 얘는 그냥 라인별로 실행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실행하는 걸 보여주는 거고, 만약에 중간에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는 그 함수로 들어가게 돼요. 지금은 함수가 없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이건 함수 할 때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디버깅 하시면 되고, 이렇게 원하는 구간을 클릭해서 동작을 시킬 수도 있어요. 네, 원하는 구간만 디버깅 하고 싶어. 그래서 뭐 지금 너무 제가 빠르게 설명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이제 각각 변수들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보잖아요. 이때가 처음에 3이잖아요. 3, 6, 9, 12, 15, 18, 21, 24.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6이 되는 순간, 그렇죠? 24 플러스 3이 되는 순간 종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웨이트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24라는 숫자가 들어있으니까 24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때 종료가 돼서 이 라인으로 들어가지가 않고 여기로 바로 날라오잖아요. 이때는 지금 웨이트라는 변수에 24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디버깅을 해본 건데 문제를 풀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시겠죠. 올바른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3이래요. 첫 번째 3이 들어있을 거고 만족을 하죠. 그렇죠. 3 찍고 출력을 다 했어요. 3 출력을 하고 누적을 시켰죠. 누적. 그렇죠. 이때 라인에는 뭐가 돼요? 4가 돼요. 4. 그 다음에 끝나고 어디로 가요? 다시 돌아가죠. 여기로. 4예요. 지금. 라인은 4죠. 얘도 만족을 하죠. 일단 3, 4 찍어야 되겠죠. 여기 찍었으니까. 그럼 4잖아요. 그럼 이때 5가 되죠. 5. 5가 되면 또 들어가요. 5 만족하죠. 일단 5 찍죠. 그렇죠. 그 다음에 5가 6이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여기서 끝나는 거죠.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종료가 되니까 출력 결과를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출력 결과는 얘죠. 얘. 6은 안 나오죠. 6은 현재 들어있는 값이 i에 들어있는 값이 6인 거죠. 만약에 프린터를 여기서 찍었다고 한다면요. 여기 위에서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찍었거나 여기에서 찍으면 6이 되겠죠. 6. 근데 출력 결과를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느 변수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지금은 조금 단순하지만 복잡한 코드에서는 디버깅을 반드시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나와요. 브레이크. 근데 반복을 하는데 계속 반복을 하면은
안 될 때도 있겠죠. 내가 뭐 코드를 잘못 짜놨어요. 근데 혼자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실제로 와일문 같은 거 잘못해놔서 무한반복 돌면은 컴퓨터가 껐습니다. 파란 화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브레이크라는 거는 종류를 말하는 거죠. 브레이크, 종류. 반복문.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반복문을 탈출한다고 써 있어요. 조건문을 탈출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문을 탈출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코드가 시즌 1부터 드라마에 들어가고 제일 처음 X는 시즌 1이겠죠? 이렇게 실행이 되는 거니까 만족 안 하죠 지금 다 1, 2 만족 안 하고 3에서 만족을 하겠죠. 만족했으니까 재미없대 그만 보자 출력을 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왔는데 브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브레이크 아까 뭐라고 했나요? 반복문을 탈출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반복문이 여기니까 탈출하면 어디로 오나? 여기로 오는 거죠. 지금 코드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다가 뭘 써놨네요, 이렇게. 탈출했으니까 1, 2만 찍고 1, 2는 왜 찍히나요? 요 라인에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if문이 만족 안 했으니까 이 레벨로 나왔는데 여기에 프린트문이 있어요. 밑에 들어있는 거는 시즌 1이겠죠. 2도 마찬가지고 3일 때는 만족을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되니까 얘 찍고 다음날 여기로 오죠. 얘가 브레이크래요. 반복문을 탈출한다고 했죠. 근데 이 프린트문은 반복문 소속이죠. 여기로 오는 거죠. 인터프리터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브레이크나 설명으로 위반한 거 한번 다시 볼게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이건 아니죠. 이거는 지금 파이썬을 종료하는 얘기잖아요. 반복문에서 반복 수행 동작을 즉시 멈추고 반복문 탈출한다. 이게 맞겠죠. for 반복문에만 쓸 수 있다. 아니죠. while도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반복문 수행 여투치 않은 동작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부터 반복 수행할 때 사용한다. 이거는 브레이크는 아닌 거죠. 브레이크는 무조건 반복문 탈출이에요. 탈출. 즉시 멈추고. 요거는 다른 함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뒤에 나올 거니까.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4번이 continue. continue 맞네요. 아까랑 다른 걸 보면 아까는 1, 2하고 끝났잖아요. 브레이크였잖아요. 얘가 이게 바뀐 건데 시즌 3에서 걸리게 되면 얘를 일단 출력을 하고요. continue래요. continue는 뭐냐면 다시 반복문으로 돌아가요. 이렇게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돌아가는데 이때는 뭐예요? 이때는 시즌 4잖아요. 순서가 그렇죠? 얘 만족 안 하죠. 일단 만족 안 하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시즌 4.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아가게 되면 시즌 5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시즌 5가 시청. 그 다음에는 더 돌릴 게 없죠. 반복 대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고 요게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간다고 아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ontinue라는 거는 다시 반복 대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설명이 여기 4번인 거예요. 4번. 처음부터 반복이 생각날 때. 근데 처음부터는 좀 그렇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렇고. 그 조건에 따라서 돌아가는 게 되겠죠. 요거를 한 번에 맞추시면 정말 이해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지금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 문제. 일단 반복 대상이 뭔가요? 0부터 9까지죠, 우리? 0부터 9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0이, 철처럼 0이잖아요? 0. 그럼 앞에 0 나누기 2래요. 0 나누기 2래요. 나머지가 어떻게 되나요? 요거의 나머지는 뭔가요? 이거의 나머지는 0이에요, 0.
요거 프로그래밍에서 헷갈릴 수 있어요. 이때 나머지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건 어떻게 나눠요? 그러니까 얘는 프로그래머는, 파이썬은 0인 거예요. 나머지 0. 지금 나머지가 어쨌든 0이에요. 그러니까 이 if문은 만족 안 하죠. 그쵸? 여기로 오죠. 그럼 프린트 x 0. 이게 둘 중에 답인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회차 넘어갔어요. 그럼 x가 1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 나누기 2예요. 이때는 나머지가 뭐예요? 1이에요. 1. 1. 만족하죠? 만족하죠? 만족하니까 continue. 돌아가죠. 1까지 처리했어요. 2죠. 2. 그럼 지금 2 나누기 2죠. 그럼 이때 나머지는 뭐예요? 이때야 비로소 0이 되는 거죠. 그럼 이때 또 만족 안 하죠. 만족 안 하니까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이 출력.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 코드는 뭔가요? 지금 짝수만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은 코드입니다. 나누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거 뭐지?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는 얘가 나머진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얘가 나머진 거예요. 1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일단 이제 2, 3으로 돌아오니까 그때 되면 뭐 만족되겠죠. 3 나누기 2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1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4가 되면은 2이면 4에서 0인 거고. 그러니까 앞에 0, 1이 좀 헷갈려서 조금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3번이에요. 요거가 이제 되신 거는 포문을 완벽하게 이해하신 거예요. 포문하고 조건문까지 싹 나누기까지. 그리고 4줄밖에 안 되는 프로지만 지금까지 한 거 좀 많이 녹여진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는 아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건 우리가 쓰는 들여쓰기인 거고, 그쵸? 파이썬에서 인덴트라고 하긴 하는데 네칸이다. 네칸. 네칸이라는 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네칸이 탭 눌러도 네칸이 이동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아마 엔터를 치시면 바로 프로그래밍 툴이 포랩도 그러고 우리 비주얼 코드 열로 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가끔 이게 이제 리눅스 환경에서 서버의 코드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문제가 생겨서 여기 바꾸려고 해요. 근데 내가 4칸 띈다고 여기 탭 눌러버리잖아요? 그 오류납니다. 얘네 지금 툴들이 이런 거 잡아줘서 그렇지 만약에 4칸 떼어 있다고 내가 나중에 어느 코드를 탭 눌러서 바꾸잖아요? 그러면 아마 이상한 에러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툴에서는 상관이 없지만 어떤 환경에 따라서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스페이스바 4칸이 맞는 겁니다. 스페이스바 4칸을 띄면은 아까 보신 음영기호가 이렇게 점점점점이 나와요. 탭을 누르잖아요. 그러면 음영기호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화살표로. 요거랑 요거는 달라요. 이거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나와서 설명을 지금 드려본 겁니다. 이제 4칸 하시고요. 들여쓰기가 잘못된 곳은 어디일까요? 여기죠, 여기. 여기. 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여기를 지나가고 얘는 여기로 내려오거든요. 여기 내려왔는데 코드가 없어요. 여기서 에러가 나요. B. 레벨 구조를 좀 잘 기억하셔야 돼요. if는 만족하니까 들어온 거 4칸. 그 다음에 그 다음 라인으로 갈 때 얘는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거고. 얘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겠죠. 네, 오늘은